2026 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완성의 유형 연습 3강입니다. 봅시다. 이거 뭐 수학 지문인데 4차원 얘기가 나오죠. 봅시다. 1문단 17세기 초반까지 수학의 주된 관심 분야는 유클리드가 정립한 기하학이었다. 수학의 주된 관심 분야가 기하학이었다. 기하학, 그죠? 유클리드가 정립한. 유클리드 기하학이 뭐냐?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유클리드 기하학이 이제 5가지 공리 뭐 이래가지고 뭐 임의의 점과 다른 한 점 연결하는 직선은 하나뿐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평면에서 하는 얘기죠. 임의의 성분은 양 끝으로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 이게 무한대로 뻗어나간다는 얘기고, 임의의 점을 중심으로 하고 임의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가 있다. 응? 그러니까 뭐 중심 센터 하나 잡고 반지름이 일정한 어떤 점들의 모임, 그게 이제 원이잖아요, 그죠? 그걸 그릴 수 있다. 직각은 모두 서로 같다. 모든 직각은 서로 같다. 모두 전부 다 이제 90도다. 평행선 공준, 두 직선이 이제 한 직선과 만날 때,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난다.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 같은 쪽에 있는 내각의 합이 2 직각 180도, 그러니까 뭐 180도보다 작으면 이 두 직선을 연장할 때 이 직각보다 작은 내각을 이루는 쪽에서도 반드시 만난다. 이게 뭐냐면은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요 문제 풀 때 봅시다. 요거 볼 때 봅시다. 이거는 이제 그 두 직선이 만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평행선을 끈 다음에 이렇게 쭉 끄면, 이거 뭐 이따가 본문 풀 때 봅시다. 그죠? 사다리꼴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따 봅시다. 하여튼 뭐 이런 겁니다. 그죠?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게. 또 문제 풀면서 봅시다. 이게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의 이제 공리 5가지. 그러니까 뭐 직선, 그다음 원, 뭐 이 정도입니다. 그죠? 직각 이런 얘기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그 유클리드 기하학이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이다라는 거고. 대체로 이제 수학이라는 게 이런 거였다. 주된 관심 분야였다, 그죠? 근데 유클리드 기하학은 어떤 명제 A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미 참으로 인정된 명제 B로부터 A를 논리적으로 이제 추론하는 체계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거 뭐 하나가 있어. 거기서 이제 쭉쭉쭉 뻗어 나오는 거죠. 이거 뭡니까? 연역 방법이죠. 연역 방법, 그죠? 어떤 뭐 명제가 하나 있어. 그 믿을 만한 명제가 하나 딱 있다. 자명한 명제가 있다. 이걸로부터 쭉쭉쭉 뻗어 나오는 거지. 뭐 어떤 여기도 적용되고 또 이렇게 적용되고 이렇게 적용되고 이렇게 적용되고 이런 겁니다. 그런 식의 그게 연역이다라는 거. 어떤 명제 A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미 참으로 인정된 명제 B로부터 A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체계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B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참이 명제 C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B가 이제 그 맞다고 보고 지금 A를 증명했잖아요. 근데 A 맞다고 보지 말고, 그러니까 B는 왜 맞느냐라고 물었을 때 또 다시 그 B를 증명하려면 또 다른 어떤 명제 C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계속 거꾸로 가겠네, 그죠? 이러한 과정은 참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명제가 없다면 끝이 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참을 증명해야 되는 게 나타나면 뭐 C, 뭐 D, E, F 계속 나타난다 하면 계속 무한대로 나타나겠지, 그죠? 계속 야, 그것도 증명해봐,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 거기까지 딱 가겠지, 그죠? 그게 공리입니다. 그게 공리. 봅시다. 유클리드는 참임이 직관적으로 자명하기 때문에 증명이 필요 없다 라고 인정되는 명제, 그건 이제 공리라고 한다. 공리, 그죠? 이건 유클리드가 말한 이 공리가 요 밑에 있네요. 5가지 공리. 이거는 공준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따 문제 풀 때 설명할 거고. 하여튼 요 4개. 이거는 뭐 한 점과 임의의 한 점과 다른 점을 연결하는 점 2개가 있는데, 그거를 직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유클리드 기하학의 이제 일반적인 어떤 평면에서 생각했을 때 하나, 그죠? 한 줄밖에 없죠. 직선 점이 한 개 있고 점이 한 개 있는데 쭉 연결하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직선이잖아. 직선 하나밖에 없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증명을 해야 되나, 그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그런 게 이제 공리다. 이제 그런 건 이제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수학의 이제 기본 원리라는 게, 그 유클리드가 말하는 기하학에서 기본 원리라는 게 이런 거다. 그러니까 뭐 증명할 필요 없는, 확실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 그런 그 공리로부터 해가지고 쭉쭉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이념들이, 뭐 개념들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확실히 맞는 것부터. 맞는 게 있으면 맞는 어떤 공리, 확실한 어떤 자명한 명제, 공리로부터 하나 만들어지고 하나 만들어지고 하나 만들어지고 하나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연역법이다. 그죠? 즉 이제 공리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하학의 이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 유클리드 기하학은 공리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체계였지만, 논리적인 체계지, 그죠? 그 사람들의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귀납 추론과 언하지 않았고, 이게 뭐 귀납 추론이라는 게 뭡니까? 귀납 추론, 귀납, 연역 귀납. 그러니까 귀납은 어떤 뭐 어떤 자연의 어떤 케이스, 그죠? 어떤 걸 봤어, 어떤 현상을 발견했어, 2번 현상 발견했어, 3번 현상 발견했어, 4번 현상 발견해 보니까 한 4개 정도 현상을 보니까 이런 어떤 원리가 있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뭐 갈라파고스 군도의 이제 그 뭐 새 부리 이 모양을 보고, 그죠? 하여튼 이 먹이에 따라서 새 부리가 바뀌었다, 그죠? 그렇게 진화해 왔다,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1번 새, 2번 새, 1번 섬의 새, 2번 섬의 새, 3번 섬의 새, 4번 섬의 새를 보니까 부리가 주르르 바뀌었어, 그죠? 자기 섬에 있는 음식에 맞게, 그죠? 먹이에 맞게, 그렇게 바뀌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뭐 결론을 하나 내리죠, 그죠? 그러니까 4가지의 어떤 현상을 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뽑아내는 거. 그게 이제 귀납이다. 귀납, 그죠? 이제 그 연역은 반대죠. 어떤 하나의 원리 하나 있고 이걸로 이쪽으로 뻗어 나오는 거지, 그죠? 반대 그림입니다, 그죠? 이해되죠, 그죠? 연역은 확실한 거 하나 가지고 쭉쭉쭉 뻗어 나온다. 물론 뭐 가설을 세우지만 가설이 맞다는 가정하에 가는 거니까, 그죠?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거에서 뻗어 나가는 게 이제 연역이고, 여러 가지 있는 거에서는 하나로 뭉치는 게 이제 귀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떤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귀납과 이제 이런 거 해도 뭐 원하지 않더라. 유클리드 이야기에서는, 그죠? 연역과 귀납이 거의 뭐 귀납으로 해도 맞더라라는 거지. 실생활에 맞아지더란 얘기지. 실생활에서 이제 접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뭐 직선 이런 거니까 뭐 실제로 다 그렇듯 맞게 되더라, 그런 거죠, 그죠? 뭐 어렵지 않고, 유클리드 기하학이 이제 뭐 이런 거다라는 걸 설명을 했고, 이 문단 17세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유클리드의 기하학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도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다. 다양한 도형이 뭐냐? 그 뒤에 있죠. 행성과 어떤 유성의 이제 경로, 이거 뭐 포물선하고 이제 타원인지 아니면 어떤 곡률이 있는 곡선이겠죠, 그죠? 포탄의 이제 궤적, 이거 뭐 포물선이죠. 그다음에 안경과 이제 망원경의 이제 곡률을 계산하는 데는 이제 타원, 포물선, 쌍곡선, 이런 2차 곡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렇지만 이제 직선과 원에 대한 법칙들로 이루어진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이제 공리가 이런 거였잖아요. 이런 거였잖아. 직선, 뭐 점 있고, 그죠? 선분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뭐 반지 원까지는 얘기했네. 직각에 대한 얘기고, 뭐 그죠? 뭐 직선이 만나고 저거 이런 얘기밖에, 직각 얘기 나오고 하니까 이거 뭐야? 포물선, 타원, 쌍곡선에 대한 얘기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죠? 근데 지금 이제 필요하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야 돼. 계산해야 돼. 뭐 포탄 궤적, 그죠? 안경 곡률 이런 거 봐야 되는데 그거 안 되더라. 유클리드 기하학으로는 그냥 너무 어렵더라. 그죠? 적용하기 너무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직선과 원 정도만 설명할 수 있는 유클리드 기하학으로는 체계에서는 이런 연구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고. 번거롭고 힘들다. 그럼 이제 데카르트가 나왔지. 데카르트가, 그죠? 데카르트는 이제 x축이라 부르는 수평선과 y축이라 부르는 이제 수직선, 그걸 이제 직각으로 교차해가지고 좌표 평면이죠, 평면. x축, y축. 평면 위에 이제 P점, 뭐 3,3, 뭐 5,1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P점을 표시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역적으로 지식 체계를 구축해 나갔다.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거 있잖아요. 좌표 평면이 확실하잖아요, 그죠? 뭐 x축, y축이 있으면 뭐 1,1, 그다음에 뭐 3,3 이게 확실하잖아, 그죠? 그거는 뭐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좌표 평면의 x축, y축에 뭐 1,1의 점, 그거는 하나밖에 유일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확실한 거, 절대적인 걸로부터 시작해서 나가기 때문에 연역법을 이용하겠다. 그걸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바탕으로 연역적으로 지식체계를 구축해 나갔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발전해 왔던 기하학과 대수학, 그러니까 대수학 얘기가 나오지만 뒤에 뭐 방정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대수학은 뭡니까? 숫자만 있는 거, x, y, 뭐 변수 있고 뭐 숫자만 있는 건데, 그걸 이제 기하학에서 이제 데카르트 기하학에서는 좌표에 올려가지고 그림 그리죠. 그 기하학 수학에서도 기하학 풀 때
이거를 이제 그 방정식으로 풀 건가 아니면 그 좌표에 올려가지고 좌표에서 이제 기하학으로 풀 건가 이 두 가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죠? 기하학에는 요새 기하 안 하죠. 기하 선택하는 학생들만 하죠. 어쨌든 간에 어떤 기하를 문제를 풀 때 방정식으로 풀 건가 아니면 그 좌표 평면에 올려가지고 풀 건가 그걸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것처럼 그 두 개가 어떤 그 숫자로만 x축 x라는 문자 y라는 문자 숫자 이런 걸로만 이용해서 푸는 게 대수학이고 그다음에 뭐 좌표 평면에 올리는 게 기하학입니다. 그죠? 데카르트 기하학입니다. 근데 이거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해석 기하학 만들게 되는 거지. 예. 탄생해야 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x축 y축 x와 y라는 어떤 문자를 이용해 가지고 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2차 곡선으로 만들 수 있죠. 그죠? y제곱 이꼴 4px 포물선. 그죠? 그 다음에 뭐 a제곱분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이거 타원. 그 다음에 x제곱분의 a제곱분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이런 거. 그죠? 그건 이제 뭐 쌍곡선이다.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응? 이제 그 포물선 타원 쌍곡선에 각각의 방정식이 있죠. 그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방정식과 이제 그 어떤 그 그림과 그게 이제 그 매칭이 되면서 해석 기하학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오케이, 이해되고. 3문단. 데카르트의 좌표 평면에서 한 점은 x와 이제 y의 값에 쌍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죠? 순서상, 그죠? 1,1, 뭐, 마이너스 1, 뭐, 3, 이런 거죠, 그죠? 그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점들의 집합은 특정 도형의 형태가 되겠죠, 그죠? 점들을 뚜루룩 찍으면 이제 그 어떤 방정식이 있으면 그걸 점들을 찍으면 어떤 좌표 평면에 뭐가 나타나겠지, 도형의 형태가 되겠지, 그죠? 이를 통해 유클리드가 도형에 대한 정의와 이제 논리적 공리, 그 다음에 기하학적 공리 등을 동원해서 이제 설명했던 것들을 유클리드는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죠? 도형에 대한 정의, 뭐 원은 뭐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뭐 이런 하여튼 뭐 하긴 도형에 대한 정의, 그죠? 그다음에 논리적 공리, 그다음 뭐 기하학적 공리 이런 어떤 이론들 우르르 모아가지고 막 설명했는데 그냥 방정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해결해 버린다는 얘기지. 예? 그죠? 원도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그죠? 반지름이 1이고 뭐 0,0을 중심으로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반지름을 통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 유클리드가 하려 그러면 어떤 점에서 뭐 반지름이 1인 어떤 점들의 모임 이렇게 쭉 단어로 써야 되는데, 그죠? 방정식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얘가 있네요. 그죠? 반지름 C인 경우, C인 원의 경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C제곱이다. 이므로 그다음 또 직각삼각형의 경우에는 x 이꼴 ay. 그러니까 뭐 지금 y 이꼴 a분의 x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뭐 그 직선으로 나타나고 그 수직선을 거기에다가 이제 수직선을 그었대. 그러니까 뭐 어떤 점에서 이제 뭐 수직선 그렇게 되면 x축과 평행한 선, y축과 평행한 선을 그렇게 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그죠? 그것은 생긴 어떤 면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그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x축과 평행한 거, y축과 평행한 어떤 선을 그렇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고 그게 이제 그 직각에 해당하는 선이 되겠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도형을 XY 관계로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됐다. 유클리드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말만 이러면 드립다 그냥 말을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고. 뭐 임의의 점을 중심으로 하고 뭐 저저 원을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간단하게 원의 방정식 딱 쓰면 되는데, 그죠? 수학 기호로 쉽게 표현이 가능하게 됐다. 누구 때문에? 데카르트 때문에. 한편 도형을 대수적으로 표현한다. 이건 방정식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방정식 x제곱 플러스 뭐 y제곱은 c제곱이다 이런 거, 그죠? 이렇게 이제 대수적으로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표현할 때 이제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점은 방정식이 나타내는 선에 존재하며,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그죠?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선 위에 있다. 그때 이제 그 위에 있는 점들은 방정식을 만족한다. 이건 뭐 수학 얘기죠. 존재하며 방정식을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점은 그 선에 존재할 수 없다. 바깥에 있겠지. 그러면 이제 그 방정식에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이는 생성 가능한 방정식만큼
그에 대응하는 도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제 방정식을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이제 거기에 있는 점들 대응하는 도형이 있겠죠. 유클리드 기하학으로는 기술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도형들을 이제 대해서 이제 해석하고 기술할 수 있는 길이 뭐 열리게 된 것이다. 뭐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지수 함수, 그다음에 뭐 로그 함수, 막 이런 막 그려 제끼는 거야, 막 그죠? 모든 것들이 이제 막 다 이제 그 좌표 평면에 나타날 수 있게 된다. 많은 방정식들이. 그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이제 그런 걸 생각 못 했지. 그죠? 유클리드는 이제 뭐 직선 아니면 원 뭐 이런 거밖에 생각 못 했으니까. 그 설명 못 하니까. 그랬댔다. 사문단 봅시다. 사문단. 그런데 기하학과 대수학이 이제 하나가 되면서 이제 대수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시각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좋긴 한데 근데 그림을 못 그리는 어떤 방정식이 있다는 얘기지. 예? 그 그림을 못 그리는 게 있다고. 아주 복잡한 거, 그죠? 시각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어떤 방정식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대수 방정식에서 그 x, y, z 이제 세 변수가 있는 방정식은 데카르트 평면에서 이제 하나의 축을 더 만들어 가지고 세 변수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뭡니까? 변수가 세 개일 때는 공간으로 보면 되지. 평면은 x축, y축 두 개만 있으면 됐잖아요, 그죠? 근데 z축 하나 더 세워가지고 공간으로 보는 거지. 뭐 1,1,1, 그죠? 1,3,4 뭐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공간으로 이제 데카르트 평면이 아니라 데카르트 공간 축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세 변수의 조합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자 하나 있을 때는 수직선이고, 그죠? x라는 어떤 그 축 위에서 움직일 거고, x, y 축 두 개가 있으면 평면에서 움직일 거고, 그죠? x, y, z가 있으면은 공간에서 어떤 점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까지는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이 돼. 인간 머릿속에서. 그럼 축이 4개 있으면 어떻게 돼? 응? x, y, z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축 하나 더 있으면 머릿속에서 그려지나요? 안 그려지죠,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방정식의 문자가 4개가 되는 순간 이거 못 그립니다. 그건 못 그려요. 인간 머리로는. 그래서 나타낼 수 있다.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들은 3차원의 입체 도형으로 나타난다. 그죠? 3차원 입체 도형. 그러니까 x축, y축, z축 3개 축이 있으면서 공간을 나타내는 게 3차원이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의 눈은 3차원을 인식을 하죠. 3차원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4개 이상의 변수가 있는 대수 방정식의 경우 데카르트 좌표계로 시각화하기 어렵다. 이제 데카르트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지. 이게 뭐 변수가 4개 있으면 이거 어떻게 그릴 거야, 이거. 그죠? 어렵다. 대수로 표현되는 모든 차원의 도형은 구체적인 형상이 아닌 변수들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모든 차원,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수직선 위에 1차원, 평면상이 2차원, 그다음 공간상이 3차원, 그죠? 이 차원의 도형들은 이제 구체적인 형상이 아닌 어떤 변수들 간의 이제 관계를 논리적으로 구현한 것이므로 4차원 도형 역시 그러니까 1D, 3차원 같은 경우에도 그것처럼 이제 뭐 변수들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구성한 거잖아요, 그죠? 4차원 도형도 역시 이제 2, 3차원의 도형들과 마찬가지로 존재는 한다라고 보는 거지. 어떤 뭔가가 있는데 우리 인간 머릿속에서 못 그린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응? 존재를 하겠지, 뭔가가. 문자가 4개가 있는 게 식이 있어. 야 그려봐봐. 못 그리는데 존재를 하겠지. 왜냐면 어떤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넣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있겠지, 그죠? 그림상으로. 근데 우리 인간이 이제 그렇게 생각 못하는 것뿐이지, 그죠? 근데 실제 한다라는 거고. 단지 2, 3차원 도형들은 변수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위치를 연결해가지고 시각화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응? 시각화하는 게 가능해, 그죠? 2, 3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도형들은 변수들의 위치가 이제 우리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순서상을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변수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위치를 연결해가지고 시각화하는 것이 가능하지. 4차원 도형 같은 경우에 시각화가 어렵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시각화하는 거는 못한다. 인간의 머리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4차원 이상의 이제 도형을 생각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어떤 도형을 정신적으로 구현하는 것과 이제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혼동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거 뭐 방정식을 쓰는 거지, 그죠? 방정식으로 이제 뭔가 있다라는 거,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고, 시각으로 인식한다라는 게 시각으로 인식한다. 그림을 그려보는 건데 그림 못 그리잖아, 4차원 그림은, 그죠? 그 이제 혼동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방정식만 있으면 다 이제 그림에 그려지느냐? 그거 안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림으로 못 그리는 것들이 있다, 방정식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오문단 봅시다, 오문단. 4차원 도형에 대한 어떤 시각화 방법은, 그럼 시각화를 어떻게 할 건가? 시각화 안 된다 그랬는데 하는 방법이 있나 봅시다. 3차원의 상황을 참고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야? 3차원 상황을 참고해 가지고 4차원을 이제 그 4차원으로 이제 그릴 수가 있다. 시각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3차원 상황을 참고해 가지고 4차원의 상황을 그릴 수가 있다. 시각화를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봅시다. 예를 들어 럭비공과 같은 타원체의 이제 성질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입체를 절단해 보는 것이다. 타원체의 절단면은 타원의 형태의 이제 2차원 도형으로 나타나며, 그 타원 같은 경우에는 y축과 평행하게 그 탁탁탁탁 뭐 이렇게 탁탁 자르면 다 원의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죠? 원의 형태로 나타나겠지. x축과 평행하게 잘라도 x축과 평행하게 잘라도 원의 형태가 나오겠지, 타원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일단 x축에 평행하든 y축에 평행하든 타원을 자르면 원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뭐 절단해 보면 그렇다. 다시 계속 봅시다. 타원의 절단면은 타원의 형태의 2차원 도형으로 나타나면 원이 2차원 도형이잖아요, 그죠? 원은 2차원 도형입니다. 9가 3차원 도형이죠. 나타내며 절단면들을 모으면 3차원 물체를 재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절단면들을 우르르 모아 붙이고 적분하듯이 붙이면은 점점점 쌓아 올리면은 결국 이제 타원 형태가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3차원의 어떤 형태도 그걸 자꾸 모아가지고 4차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하는 겁니다. 봅시다. 결국 이제 3차원 타원체에 대한 연구는 2차원 도형에 대한 연구로 이제 환원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한 차원씩 올리는 거지, 그죠? 4차원도 이런 식으로 이제 3차원 도형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는 거죠. 읽어봅시다. 이처럼 어떤 도형을 절단했을 때 한 차원이 낮은 도형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 한 차원 낮은 도형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 4차원 도형의 절단면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3차원 도형이 된다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다. 그래 추론이 가능하죠. 한 차원 내려버리면 추론이 가능하다. 4차원 도형 같은 경우에도 3차원 도형들이 막 쌓여서 4차원 도형이 되는구나.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뭐 이런 거지. 이게 3차원이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보는, 그죠? X축, Y축, Z축의 이제 공간 어떤 형태고, 이런 것들이 막 쌓여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손이 위아래로 움직인 거지. 그죠? 위아래로 움직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 한 단면이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 단면이 모여가지고 3차원 4개 단면이 모여가지고 4차원의 그림 하나를 만들었지.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3차원들이 막 이게 4차원을 자르면 단면들을 자르면 이런 식으로 3차원들이 막 모여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 그래 보는 거지. 징그럽다, 그죠? 손내. 계속 봅시다. 6문단. 4차원 도형을 우리가 사는 어떤 공간 속에 이제 그려내기는 어렵지만 4차원 도형의 절단면이 3차원 도형이라는 것을 이제 물리 현상으로 설명하는 데는 이제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그죠? 야, 4차원 도형도 결국은 그걸 잘라내면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3차원 어떤 도형이 한 단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뭐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세계에서 사건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발생한다. 그죠? 그러니까 X축, Y축, Z축이라는 어떤 공간에 특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있었는데 시간에 따라 그 공간에 3,3 그 자리에 그 점에 뭐가 있었다가 없어졌을 수도 있죠. 있다가 없다가.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거지. 예? 원래는 시간에 X축, Y축, Z축이 있었고 공간에 우리가 느끼는 공간에 3,3 자리에 그 좌표에 뭐가 있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딴 데로 갔어. 그죠? 그게 이제 시간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 보는 겁니다. 그죠? 이것처럼 움직여 버린 거야. 이렇게 손바닥이 움직인 거라고. 그죠?
그림이 이게 징그럽지? 계속 봅시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다. 아이디어가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할 수 있다. 계속 봅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세계에서 이제 사건은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에 발생한다.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어떤 사건을 다른 사건과 이제 구분되는 것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어난 공간적 위치와 시간을 제시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3,3 자리에 이 시간에 그러니까 1초 전에 거기 있었다. 1초 후에는 없어졌어. 딴 데로 갔어. 딴 좌표로 갔어. 그 3,4 자리로 4로 갔어. 그렇게 할 수 있죠. 시간까지 제시할 수 있다. 우리 일반적인 생활에서 그죠? 공간적 위치는 3차원적 좌표로 나타낼 수 있고 발생한 시간을 네 번째 변수가 될 수 있다. 그죠? 그 시간은 이제 네 번째 축으로 보면 되겠네. x, y, z에 대해 이제 t의 값을 지정되면 이제 변수가 네 개죠. 그러면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물체의 좌표를 나타낼 수 있다. 뭐 그런 거지.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4차원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5차원은, 6차원은 또 그래 되겠죠. 그죠? 그까지는 뭐 도저히 인간 머리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이 정도 4차원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좌표로 나타낼 수 있다. 시간이라는 변수는 순서에 따른 어떤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뭐 순서에 따른 인과관계가 있죠, 그죠? 뭐 3,3,4에서 3,3,3에서 3,4,4로 갔다가 뭐 3,3,5로 갔다 뭐 이런 거지, 그죠? 그런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네 변수를 사용하면 물리적 사건을 오류 없이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죠? 시간에 따라 이제 서술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시간축이 하나 더 들어가가지고 시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4번, 2번은 좀 풀어봐야 되죠. 문제 2번. 요거 좀 봐야 됩니다. 요거 뭐 동축 내각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 거. 다른 거는 뭐 어려운 게 없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뭐 또 넘어가서 또 2번 또 문제도 풀어봅시다.